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K 콘텐츠를 전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전송된 영상 20개가 넘는 나라에 송출됐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시민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27일 경남도청에서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할 때 보증금 등을 낮춘 사례가 10건 중 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하락세가 심화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6일 부산 지역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36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긴 건 지난달 15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불법으로 K 콘텐츠를 전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불법 전송된 영상은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송출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IPTV 업체에서 현지 마트에 부착한 광고입니다. 한국 방송을 24시간 실시간 보는 건 물론 영화와 드라마 등을 주문형 비디오로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에 게시된 광고에는 합법이라는 점도 강조했지만 확인 결과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 불법 영상은 구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담하게 수신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좀 대담하게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제를 받았죠, 교민들 상대로.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을 받고 버젓이 영업하니까. 국내에서 방송 중인 K 콘텐츠를 해외로 불법 전송해온 A씨 등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송출책 A씨는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방송 송출 장비를 설치한 뒤 해외에 불법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인 B씨 등 2명은 불법 전송된 영상을 받아 미국과 브라질, 동남아 등 22개 국가에 무단으로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입자만 2만 5천여 명, 실시간 국내 방송을 볼 수 없는 해외 동포들이 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했고 주기적으로 법인 대표 명의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설립과 폐쇄를 반복하는 식으로 수사를 따돌렸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조직화되는 추세에 따라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부산시는 27일 경남도청에서 행정통합 1차 토론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산업, 경제, 고용 분야의 기대 효과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에서는 부산, 24일에는 진주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시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할 때 보증금 등을 낮춘 사례가 10건 중 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이전보다 전월세를 낮춰 계약한 건은 전국 평균 25%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비율이 부산 31%, 울산은 45%, 경남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비율이 아파트가 31%로 가장 많았고 연립 다세대 주택은 13%, 오피스텔은 10%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6명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긴 건 지난달 15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0대 1명, 재택 치료 중인 사람은 2,210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4개 중 1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장군 정동만 의원이 국토위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열린 국토부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채권자 배만 불리는 대책이 아닌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과 근본적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해운대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한국형 주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1차 의료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90%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은 80% 이상이 단과로 운영돼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주치 모델의 현장 적용, 지속 가능성, 타당성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구동구 안병길 국회의원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형은 집행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가 29년 4개월로 시효 완성이 임박해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정구 백종원 의원이 침례병원 정상화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를 비롯해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개선에 대해 복지부에게 질의했고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같이 먹으면 밥 한 그릇은 거뜬히 먹어서 이른바 밥도둑으로 불리는 반찬들이 있죠.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김은 어떻게 김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김의 유래와 처음 양식을 시작한 전남 광양의 이야기를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영화배우의 먹방으로 유명하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겨 찾는 국민 반찬 김. 이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표 K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지난해 김 수출액은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8,500억 원 규모입니다. 삼국유사 등 고대 문헌에 의하면 김은 삼국시대부터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이끼처럼 바위를 덮으며 자라서 해의라고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의가 어떻게 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혹시 우리나라 대표 성씨 가운데 하나인 김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30년대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전남 영암 출신 김효익 선생은 의병을 이끌고 활약 중이었는데요.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조상을 볼 면목이 없었던 김 선생은 고향을 떠나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남 광양 인호도, 현재 태인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김 선생은 이곳에서 우연히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에 해이가 걸리는 걸 보고 밤나무 가지를 활용한 양식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양식에 그치지 않고 해이를 말리는 건조법도 개발합니다. 최초로 김양식과 가공이 시작된 거죠. 김 선생의 무덤 앞에 세우는 묘포에도 김을 처음 양식했고 김양식법을 창안했다는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양식법을 배운 인호도 주민들은 너도 나도 해이를 양식해 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왕의 수라상에도 새까맣고 네모난 반찬이 오르게 되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좋아 인조가 신하에게 반찬의 이름을 물었는데 광양의 김효익이 바친 진상품이라 할 뿐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조가 했던 한마디, 김효익의 성을 따서 김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해이가 김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후 인호도를 중심으로 광양만은 우리나라 대표 김 양식지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20세기에는 광양 김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광양 김양식 시찰단도 꾸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한때는 이제 여기는 좀 부유한 어촌,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어촌이었죠. 하지만 1980년대 13개 섬을 매립해 광양제철소가 들어서면서 현재 광양 김양식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여익 선생이 김양식을 시작했다는 광양 태인동 용지마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도 과거에는 김양식이 주로 이루어지던 바다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매립이 됐고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그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전통 방식의 김양식 재현과 체험 행사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김 부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광양에는 김을 세계 최초로 양식한 역사적인 장소를 기념하고 김여익 선생을 기리기 위한 김 시식지가 조성돼 있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영모제와 과거에 사용됐던 도구들을 볼 수 있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특히 김 역사관에서는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 김 양식이 이루어졌는지, 당시 광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김 생산량이 70% 이상 생산되므로 어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김 생산지의 시원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1987년 광양의 김 시식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김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K푸드인 만큼 이제는 김 시식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김 양식법 최초 개발부터 맛으로도 인정받는 우리나라 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2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1,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출생아 수와 비교해 46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1,96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0명 줄었는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뺐을 때 834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올해 2월 혼인 건수는 978건으로 1년 전보다 140건 늘었고 이혼 건수는 450건으로 20건 줄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광역시도의회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주부터 공무국의 출장길에 오른 의원들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현수막을 준비하는 등 현지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광역의회는 지난해 10월 시도의회 상생협력 워크숍을 개최한 이후 부산 세계박람회가 새 시도 경제 발전에 큰 견인을 할 것이라 밝히며 함께 유치를 위한 노력 중입니다. 새 의회는 다음 달 25일 경남에서 부울경 시도의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과 각종 현안 사항 공유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시내 의료 폐기물 배출 동물병원 30곳을 대상으로 구군 합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동물병원 의료 폐기물 처리 실태 점검은 최근 기온 상승과 부적정한 보관과 처리로 2차 감염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동물병원 의료 폐기물 전용 보관 용기 사용 여부, 의료 폐기물 보관 기간 준수 여부, 의료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과 혼합해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소통 캐릭터인 부기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개방합니다. 부기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부산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부기 캐릭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 신청서 등을 부산시에 제출한 뒤 부산시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